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동백꽃 3회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제3회 마지막 단계죠.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 과정을 하시면서 잘 모르거나 내가 찍어서 맞힌 거 이런 건 반드시 기본서 요약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결국 요약집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71번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을명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자 가등기 동그라쳐요. 씁니다. 을. 위에 살짝 을 써요. 가등기에 맞춰진 다음 동그라쳐요. 갑소유 X 건물 동그라미.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고 완납한 정명이 동그라미 정명이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맞춰졌고 그러니까 경락인이 정입니다. 다음 그 매각 대금이 경매 신청자 병이죠. 병에게 배당되었다. 옳은 겁니다. 자, 기억. X건물 자체, 자, X건물 자체 동그라미. 이 물건 하자죠. 이거 물건, 건물.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죠.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에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권리 하자에만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있죠. 자, 니은 디귿 두 개 묶습니다. 자, 니은 디귿은 둘 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매매계약이나 경매가 무효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게 니은입니다. 니은. 경매 일차가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이 담보 책임 중에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이거 청구할 수 없다. 대신 디귿처럼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죠. 디귿. 경매 일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게 배당됐으니까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일 때는 담보 책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자, 리을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락인이 취득했죠. 다음 을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소유권 뺏기겠죠. 이때 정은 X건물이 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이 이제 경매로 인한 매매 계약입니다. 어차피 경매도 일종의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이 경매로 인한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권리하자가 총 5개가 있죠.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행사, 즉 경매 나왔다. 다음 네 번째, 소량 부족 일부 매실. 다섯 번째, 용의 물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됐을 때. 이 5개 중에서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됐다 해서 이때는 경매라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도 가능하고 외웠습니다.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 전해, 일감, 실손해 외웠죠? 이건 악의도 가능하다. 그럼 이 빨강색이 아니면 나머지 무조건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소량 부족 일부 매실과 제한 물건은 빨강색 없죠? 이건 무조건 선의만. 그러니까 전해, 일감, 실손해 외워요.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 하면 끝납니다. 행사 기간은 선의는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 악의는 알아는 게 계약일이죠. 이때부터 1년입니다. 단 여기서 1, 2, 3, 4, 5 중에 1번 전부 타인 권리와 3번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여기는 1년 적용되지 않죠. 2번, 4번, 5번이 1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등기부 보이죠? 갑소유 부동산인데 시간책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등기간 을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병이 갑으로부터 산 거죠? 을은 소유자 아니니까. 그럼 병은 당연히 가등기를 알고 샀겠죠. 당연히 악입니다. 병은 당연히 가등기 알고 산 악인데 병이 왜 샀을까요?
아니, 가등기가 있는데 그걸 왜 샀을까요? 미쳤으니까. 미친놈이죠. 이제 갑이 그랬겠죠? 제가 책임지고 가등기 없앨 테니까 저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저 미친 병이 산 겁니다. 없애기는커녕 우리 본등기합니다. 그럼 순위가 가등기 순위 2번으로 소급해서 중간 처분 3번은 직권말소되죠. 소유권 뺏겨버립니다. 그럼 병은 매도인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지금 가등기로 소유권 뺏겼잖아요. 그 왼쪽에 1, 2, 3, 4, 5 5개 중에 가등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걸 찾는데 여기서 그나마 1번과 3번 두 개가 유사합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악의일 때 1번은 손해배상이 없지만 3번은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576조 이 3번을 유추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병, 이 병도 갑에게 악이 가등기 알고 샀죠. 악이라도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 하겠어요? 가서 갑을 나중에 때려 죽여야지. 그래서 병은 악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576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자, 리을.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럼 정은 소유권 뺏겼죠? 그럼 정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이 경매로 인한 매매계약이에요. 경매로 인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악이라도 가능하죠? 576조를 준용합니다. 예, 정답은 5번이고 여기 해설을 꼭 꼼꼼히 참고 읽어보세요. 72번 임차인의 자 부속물 동남쳐요. 부속물 매수 조건권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됩니다. 속독편. 1번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조건만 양도할 수 없죠.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 동그라미 이건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독립성 없어서 부속물 매수 조건권 객체가 될 수 없답니다. 3번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동그라쳐요. 해지된 경우 이 매수 조건 인정되지 않죠.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동그라쳐요.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이 아니거나 다시 동그라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부속 매수 조건권 인정되지 않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은 밑에 여백에 보세요. 여백에 증축 보여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건물을 증축하면 원칙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이 없고 부합된 걸로 봐요. 따라서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닙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라 유익비 같은 비용상환 청구 문제입니다. 독립성 없으니까 비용상환이에요. 그럼 비용상환 임의규정이라 이거 폐지 약정이나 포기 약정 유효하죠. 그럼 자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중축 동그라미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죠.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 유효한 때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 허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임의규정.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하겠습니다. 자, 임대인 동의가 없을 때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즉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임대차였죠. 근데 갑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합니다. 그러더라도 자 갑은 이거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귀찮아서 임대차 해지 안 했습니다. 귀찮아 해지 안 했어요. 그럼 을에게 월세 차임 받네요. 따라서 갑은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또다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에게 돈 받으니까. 그 다음 임차권 대항력 622조 좀 보겠습니다. 자, 갑토지를 을이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자, 지당이 건물 지었죠? 그럼 이 임차권은 대항력 없죠? 대항력 없어요, 원칙. 그래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를 넘겨서 그럼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에게 철거 청구하면 을은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을은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는 갑에게 청구하는 거죠.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근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다 없어지니까 자 을이 만약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건물에 보존 등기하게 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을이 보존 등기 먼저 하고 병이 나중에
토지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했다면 을은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 청구를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622조 차지권의 대항력입니다. 자, 문제 73번. 갑소유의 X토지 더 넘쳐요.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자, 임차하늘 동그라미 임차하늘은 가로쳐요. 갑동의 없이 가로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무단전대라도 1번 을과 병 사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2번, 3번 묶으세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럼 을에게 월세 받아요. 그래서 그 뒤에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을에게 월세 받으니까. 3번도 마찬가지.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다음 4번에 만약 동그라미, 5번도 만약 동그라미. 만약이 두 개 있죠. 만약, 만일. 만약을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다시 만약을 어떨 때 써요?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그럼 지금 문제에 가로쳤죠. 갑동의 없이 무단전대죠. 근데 4번, 5번은 병이 안 보여요. 병이 안 보이니까 이 4번, 5번은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무단전대가 아니에요. 병이 안 보이니까. 그럼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자 보존 등의 동그라미 그럼 대항력이 생기죠. 아까 622조. 보존 등기 마친 후 정의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니까 갑에게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럼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조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왜 할 수 있죠? 대항력이 뭐죠? 임대인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신소유자 정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무단전대가 아니었죠? 그냥 갑과 을만 나왔고 갑과 을은 유효한 임대차죠. 정이 새롭게 나온 거지.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5번도 마찬가지.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그럼 을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을의 건물 지상물 매수 조건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 조건은 건물 소유자에게만 인정되죠. 그래서 5번도 무단전대가 아니었죠. 갑과 을의 정상적인 임대차고 을이 무에게 건물 소유권 넘긴 사건이고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을 쓴 겁니다. 용법을 꼭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불능에서 채무자 이혼부담과 대상조언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런데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이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합니다. 자, 그럼 이건 후발적 불능이죠. 갑은 후발적으로 토지를 을에게 넘길 수 없는데 수용은 매도인 갑, 채무자 갑, 고유가 실없죠. 이게 채무자 이혼부담.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수용은 을도 잘못 없죠. 그래서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을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갑에게 줬다면 갑은 당연히 계약금, 중도금 반환 의무가 있다. 갑도 잘못 없지만 을도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무자 이혼부담. 그래서 을은 그냥 준 돈 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그냥 고홈 집에 간다. 이게 채무자 이혼부담이에요. 을은 그냥 아무 손해 없죠. 을은 고홈 집에 간다. 이게 뭐다? 채무자 이혼부담. 근데 여기서 법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을에게 또 다른 권리를 인정합니다. 을은 원래 매매대금이 3억이면 3억을 갑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받아올 권리가 있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보상금으로 바뀌었죠. 그럼 대신 생긴 그 대상물. 그래서 을은 자기 3억 주고 그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수용금 보상 조언권을 달라고 그 대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하는 거지 이게 자동으로 을에게 기속되는 거 아니에요. 을이 선택합니다. 수용 보상금이 많으면 3억 주고 대상 청구할 것이고
수용보상금이 적으면 그냥 고홈, 그냥 집에 가는 거지.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수용보상금이 기록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을은 반대급부 3억 갑에게 이행하고 그리고 그 수용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갑은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 수용당하는 바람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이전할 수 없죠. 그럼 을은 매매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 갑에게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요. 규칙사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용당한 건 채무자 갑 고의가실 없죠. 따라서 을은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같은 말이 가로 열고 전보배상, 손해배상 같은 말이에요. 청구할 수 없다. 그냥 고홈 집에 가거나 아니면 대상 청구하는 겁니다. 해제나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요. 자, 7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수용 동그라미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제 후발적 이전을 섞게 되었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용은 채무자 갑 고의가실이 없어요.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죠? 대상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쉬운 데 있었네요.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수용되는 건 을 잘못 없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준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은 다음 계약체결상 과실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과실을 이유로 실리익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일 때 나오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나올 수 없다.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도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록되는 건 아니죠. 청구하는 겁니다. 2번처럼 청구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에서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사면 을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입니다. 갑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병에서 을 앞으로 왔습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다 원칙 다 무효죠. 갑과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원칙 다 무효가 돼서 을 소유자 아니고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 등기 무효니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병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권자 병이 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매매대금 다 받았거든요. 뭐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이 신경 쓸 바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갑이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머물러 있죠. 그래서 갑이 말소합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이 매매가 유효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합니다. 즉 다시 갑은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을은 얻은 이득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도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병을 대위, 물권자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실명법 4조 3항 특칙에서요. 1항 약정 모여, 2항 등기 모여. 그 모여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 엄청난 특칙 때문에 을 모여 수학으로 0이죠. 그래도 정은 악이어도 100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정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럼 지금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매매를 누가 했죠? 신탁자 갑. 돈도 누가 줘서요? 신탁자 갑.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하고 수탁자 을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이게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입니다.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 을에게 계약까지 다 맡긴 겁니다. 즉 병에게 X부동산 있는데 갑이 사고 싶지만 해외 출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 을에게 명의 신탁하고 매수자금을 다 제공합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하죠. 돈도 을이 주죠. 그러니까 등기도 을 앞으로 써요. 자, 그럼 약정은 하지 말한 지대의 무효입니다.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없죠. 그렇지만 자, 매도인평. 매도인평은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까요? 보통 모르겠죠. 왜냐면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래서 평이 점쟁이가 아니란 을과 평의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전제하에 이 선이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이 한 행위가 유효입니다. 평이 한 매매계약 유효, 을 앞으로 등기 유효. 그래서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제 갑이든 병이든 을에게 부동산을 뺏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갑도 을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을은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지만 누구 돈으로 취득했죠? 갑돈. 그래서 갑은 부동산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그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X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죠? 보건복지 매신. 기억나죠? 보건복지 매신.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복 많이 받으시라 써놨어요. 지상매수, 부속매수, 매매 등은 마지막 계약명의신탁. 그래서 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를 썼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제3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제3자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이 사주 사망 특칙 필요 없어요.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은 거거든요. 여기는 을 유효죠. 그럼 수학으로 100이요, 100. 을이 완전한 소유자. 그럼 정은 100은 무조건 100. 악이라도 원칙 취득합니다. 지금까지 병이 선이었는데 자, 반면 만약에 병도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알았다. 악이래요. 그럼 악이 병 포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거 다 무효. 매매도 무효, 을 등기도 무효. 무효이더라도 제3자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저 특칙에 따라서 무효. 그래서 을이 0 무효이더라도 오른쪽에 사주 사망 특칙에 따라서 0이 100으로 바뀌어서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무튼 정은 선악불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왼쪽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오른쪽이 계약명의신탁인데 자, 만약에 경매, 명의신탁을 통해서 경매받는다. 명의신탁을 통해서 경매받아요. 이 경매는 왼쪽 등기명의신탁과 오른쪽 계약명의신탁 어디와 유사할까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러죠? 왜냐면 자, 을이 경매 신청하니까 법원이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겠죠. 오른쪽은 똑같습니다. 왼쪽처럼 왼쪽 경매는 갑이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등기를 을 앞으로 해줍니까? 그런 법은 없죠. 오른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다시 경매는 계약명의신탁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계약명의신탁은 병 매도인이 악이라면 을 등기 무효잖아요. 경매에서는 병이 악이더라도 병이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없죠. 그리고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병이 악이더라도 을 유효입니다.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똑같아요. 이거 딱 하나 빼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문제 75번. 부동산 경매 동그라미 경매 절차에서 자, 병 소유 X 건물 동그라미쳐요.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들과 명의시사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이 갑 비용으로 매각 대금 완납하 있다. 을명의로 받았죠? 그 후 을명의 동그라미 X 건물의 소유권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완료됐다. 틀린 겁니다. 경매니까 계약 명의시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까 악일 때 유효 하나 기억하라 했죠? 자,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X 건물이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X 건물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을이 소유자입니다. 3번. 평. 매도인 평. 채무자 평. 평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자 알았다면 동그라미 알았네요. 그래도 을은 X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한다. 이거 하나 딱 차이점이었죠. 3번이 정답. 4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 동그라미. 이거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죠.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 건물 근데 유치권 없다 그랬죠.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정답은 3번 악이어도 취득한다. 차이점 하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가등기 담보에서 목조물 사용 수익권이 누구한테 있죠?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럼 아파트 여러분이 삽니까? 은행이 와서 삽니까? 여전히 설정자, 채무자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이처럼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누가 사용하죠? 채무자, 설정자, 여러분, 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도 목적물을 특이하게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설정자, 내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채무자, 설정자예요. 그래서 박스에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설정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 가로열고 예를 들어 임차인 등에게 이 빨강색들이 사용할 수 있죠. 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담보권자가 사용하는 거 아니죠? 채무자가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청산을 종료하면 그때부터 담보권자, 채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양도담보권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에게 인도 청구하는데 자 양도담보권자라도 청산을 마쳐야 소유자죠. 아직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돼 있더라도 아직 청산을 마치지 않으면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나 또는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 이전받는 제3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적 근거가 소유권이 아니에요. 양도담보권자 아직 소유자 아니죠. 청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한 게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이유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76번.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2 동그라미 누구 소유죠? 을 써요. 을. X2 을 소유의 시가 3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간명이 더 넘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게 양도담보. 그 후 병은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채무자 을과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계약을 맺고 그 토지 인도받아 병이 사용하겠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에 채무자에게 빌린 병이 사용 수익권이 있죠. 그럼 병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3번 두 개 묶으세요.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 쳐요. 담보권 실행 동그라미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 있답니다. 자, 3번과 비교.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 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 동그라미 갑은 아직 청산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유자 아니라 했죠? 소유권에게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대신 2번처럼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할 수 있다.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소유자니까 혼동으로 이제 소멸한다죠. 소멸한다. 5번 만약 동그라미 이제 만약은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는 거죠. 정이 나오니까. 만약 갑 아직 소유자 아니죠.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 아닌데 갑이자 선의정 동그라미 선의정 보호되죠. 선의정에게 토지 매도하고 소유권 예전 등기 마친 경우 을은 정 보호되어 정에게 소유권 예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있었습니다. 77번 집합건물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구조상 공용부분 동그라미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지 않는다. 이게 맞았네요.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죠.
심법 깊이 혼나 공. 심법 깊이 혼나 공 구속대지였죠. 공용부분 등기 없이. 3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거래단지폐에 서집해야 한다. 4번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틀렸죠? 일부 그들 공유가 되는 거죠. 5번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은 특별 승계력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공용부분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 8번. 을은 갑소유 X주택 동남처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은 3억 원은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 동그라미 뒤 확정일자 동그라미 받아서 거주하겠다. 틀린 겁니다. 1번 묵시적 갱신이 법정 갱신이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이죠. 2년.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년.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 을만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X토지, X주택, 소지지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습니다. 끝난 후에 하는 거죠. 5번이 대항력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을은 신소유자 병에게 임차권 퇴항할 수 있다. 맞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7, 9번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억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맞아요. 사용하지 않았다.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것도 맞네요. 디귿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을 누구에게 받기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처럼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 받았잖아요. 그럼 손해 없죠? 그럼 나가면 됩니다. 꼭 임차인 자기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에게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리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 구분소유적 공유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는 같은 말이 상호명시타이고 대내적으로 완전히 구분소유, 자기들끼리는 완전히 구분소유인데 대외적으로 등기만 공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쇼윈도 부부 봐서 연예인들 쇼윈도 부부 밖에서는 부부처럼 친하게 손잡고 다니지만 안에 들어오면 별거하거나 따로 살잖아요. 그 쇼윈도 부부예요. 여기 대내적은 구분소유, 대외적으로 공유입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을 갑과 을이 정확히 구분했어요. 왼쪽은 갑이 사용, 오른쪽은 을 소유라고. 근데 등기만 전부에 대해서 갑을 공유 등기했습니다. 그럼 자, 왼쪽에도 을 지분 등기돼 있는 거죠. 오른쪽에도 갑 지분 등기돼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호 명의시타한 겁니다. 그럼 이건 병이 불법점이잖아요. 그럼 제3자에게는 공유니까 갑은 내 땅에서 나갈 수 있고 을 땅까지 전체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을 땅까지 전체에서 나가라고 갑이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제3자에게 공유니까. 그 다음 이거 상호명의시탁 이거 유효거든요. 상호명의시탁은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이 유효로 인정합니다.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해서 자 공임을 분할 청구는 못합니다. 이미 각바은 왼쪽은 갑, 오른쪽을 정확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공임을 분할 청구 못해요. 해지해서 그 지분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을 지분 있잖아요. 오른쪽에 갑 지분 있죠. 그 지분 서로 정리. 그리고 이 지분 이전 등기를 서로 동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소유 공유도 이 동시행관계 있다가 시험에 특히 잘 나옵니다. 자 80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 Y부분 특정해서 자 을에게 매도 동그라미 매도하면서 Y부분도 동그라미 쳤죠. 토지를 분할하는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아까 구분소유적 공유죠.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갑에게 공임을 분할 총괄 수 없다 했죠? 정답 1번. 이번 을은 갑동의 없이 Y 부분은 을 소유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이 Y 부분 자기 거죠?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선일상 자주가 되고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그럼 자기 땅 아니죠?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는 을 소유 아니 토지는 갑 소유 건물은 을 소유라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죠. 따라서 그 뒤에 법정의 상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공임을 보존 행위로 그 폐지에 구할 수 있죠.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는 우리 시험 29회 기초문제를 변형했습니다. 기초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로 삼으시고 반드시 요약집이나 기본서 주로 보는 책 있잖아요. 그 책으로 반드시 한번 더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